네, KBS 뉴스특보입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늘 소환 조사합니다. 곧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그리고 정치부 최유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인성 기자,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이번이 두 번째인데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 반쯤으로 공지를 했었는데요. 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이 18일 만입니다. 네.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정선 현재 대검찰청 입구를 제외하고는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을 통해서 이 대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검찰청사 앞에는 이 대표를 지지하거나 반대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모여 있는데요. 네.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 병력 1,200명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네. 1년 반 정도의 수사 끝에 검찰 소환까지 오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정확한 혐의는 기소될 경우에 특정이 되겠지만 네네. 현재로서는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쉽게 풀면 이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 이런 내용인데요.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이 같은 비리 의혹의 핵심에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제대로 이익을 환수하지 않아서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지분 절반인 약 428억 원 상당의 개발 수익을 받기로 약속받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미리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내부 정보를 빼준 건 아닌지 이것도 조사 대상입니다. 네. 자, 최유경 기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계속 반박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데요. 네. 이 사업 구조 자체를 설계한 건 맞지만 이 민간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비리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겁니다. 네. 오늘 검찰 조사에서도 그동안 해왔던 것과 비슷한 소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간단한 진술서도 제출할 것 같은데 이 대표 지금껏 많은 시도지사들이 이 공공 개발을 포기하고 민간 업체들이 100% 이익을 차지하도록 허가해왔던 것과 달리 자신은 공공개발로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지검에 도착한 모습, 지지자들의 지금 응원 플래카드가 많이 보이고 있고 그 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다시 연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오늘 오전 일찍부터 검찰청사 주변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 대표가 먼저 지지자들과 인사부터 나누고 30분쯤에 검찰청사 포토라인 앞에 서서 간단한 입장문을 밝힐 것 같습니다. 예, 저곳이 서울중앙지검 서문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기서 차를 타고 다시 이제 서울중앙지검 입구로 이동을 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포토라인 앞에는 이제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간단하게 5분 내외의 입장문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원래 예정은 10시 30분인데 예정보다 좀 더 빨리 도착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 성남FC 이 관련 소환 때는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 다수가 동행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를 것으로 보이죠? 네, 이번에는 검찰 포토라인에 이 대표가 설 때 다른 의원들이 함께 서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본인이 변호인 한 명만 대동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었는데요. 지난 10일 출석 때는 지도부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 40여 명 정도가 대거 동행을 했었는데 예. 네, 당시에 동료 의원들이 이 대표 주위를 둘러싸고 걸으면서 이른바 병풍 동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었습니다. 네. 이를 두고서 이제 여권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건에 당이 총집결해서 공동 대응하는 게 맞느냐, 새 과시로 보이진 않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됐고요. 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번에는 의원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나홀로 출석을 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청래, 김남국, 장경태, 박범계 의원 등 친명계 의원 다수는 개인 자격으로 오늘 검찰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네. 7, 8명 정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늦은 밤에 자정 무렵이 될 것 같은데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도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내 의원 다수가 검찰청을 다시 한번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검찰 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곧 있으면 이제 차에서 내려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입장 발표가 나오면 그때 얘기를 들어보겠고요. 네, 입장문은 오늘 아침까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손을 봤다고 하고요. 예, 예. 네, 분량은 5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지금 백인선 기자 벌써 등장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 기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측이 많지 않습니까? 검찰 기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검찰은 최근 검찰이 민간업자들을 기소를 했는데요. 이 대표의 역할을 공소장에 적시를 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입장 발표 바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 발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곧 여러분께도 공개하겠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호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은 이재명 대표님께 불리한 대표가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중앙지검 어떻게 포토라인 생각하세요?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예정보다 빠르게 도착해서 또 입장문 발표도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내용이 이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게 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표현을 좀 강하게 사용을 했는데요. 네. 뭐 사법 살인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우리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지금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소명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혐의에 대한 이 자세한 입장은 진술서에 담아서 제출을 할 거고 이 내용은 일반에도 곧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역시 그 포토라인 뒤에는 동료 의원들이나 동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예상대로 포토라인에는 혼자 선 것 같고요. 네. 오늘 검찰청사를 찾았다고 하는 친명계 의원들도 이 포토라인에 같이 선 건 아니고 이 주위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공개 출석을 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직후에는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껴왔는데요. 네. 최근에는 공개 일정에서도 비교적 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를 앞두고도 당내에서는 나가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꽤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 본인이 직접 나가서 그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 대표는 오늘 조사 직전에는 이제 1박 2일로 전북 지역을 찾아서 민생 행보를 했는데 당시에도 여러 차례 연설을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 오늘처럼 이렇게 호소를 했었고요. 네.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여론에 호소하는 여론전에 좀 집중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백인성 기자 어떻습니까? 검찰 소환 조사가 이번으로 또 끝날지 한 번 더 있을지 이것도 귀추가 주목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당초 검찰은 조사 분량이 많다. 그러니까 이틀 정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질문지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네. 이 때문에 설날 연휴도 다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요. 위례와 대장동 사업이 10년 넘게 진행된 만큼 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이 요청한 9시 반 출석 받아들이지 않은 데다 네. 이틀간 조사에도 부정적, 그러니까 하루만 나오겠다는 입장이어서 네. 한 번 더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사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겠군요. 원칙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네. 검찰은 이 대표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밤샘 조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틀 출석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하루만 나오겠다고 하면 밤샘 조사를 하라는 건데 실제로 긴 시간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조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013년 위례 사업부터 2025년 대장동 특혜 그리고 차명 지분 약속 의혹, 2014년 성남시장 재선과 2021년 대선 경선 자금 수수 의혹까지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실제로 검사 4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조사가 의혹을 적극 소명할 경우에는 조사가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가 있는데 방금 밝힌 것처럼 성남FC 조사 때처럼 서면 답변을 준비한 다음에 네.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가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경우에는 조사가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그 이재명 대표의 입장 발표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요. 기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민주당의 그 대응이랄까요? 혹은 그에 대한 민주당의 지금 내부 분위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유경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 가능성도 높게 좀 점쳐지고 있고 일단은 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난번에 조사했던 성남FC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많은데요. 네. 일단 구속수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가능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이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루어지고 이 투표 자체는 무기명 투표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네. 이 민주당 힘만으로도 부결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난달 28일에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도 했었고요. 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단일 대우를 강조해왔던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방탄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네.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당이 그대로 떠안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리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만만치 않게 크게 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만약에 이 대표가 기소가 될 경우에는 기소 즉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이 민주당의 당원 80조를 둘러싸고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요. 네. 다만 민주당이 검찰 기소가 정치 탄압으로 인정이 될 경우엔 예외 조항을 적용하도록 해서 현재로선 당장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원 80조에 따라서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 출석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었나요? 네, 우선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 차원의 조직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 지지자들의 중앙지검 집결을 사실상 독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동원령을 내린 거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 대표를 일개 토착비리 범죄 혐의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대표 한 명으로 언제까지 나라가 시끄러워야 하냐. 민주당이 이 대표를 이제 분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 조사를 이 몇 장의 진술서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특히 김만배 씨 지분 절반을 약속받고 승인한 것인지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정치부의 최유경 기자, 사회부의 백인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KBS 뉴스특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